레인지로버 아닙니까? 둘이 후면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야 진짜 묘하게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2010년대 중반 북미 시장은 3열까지 갖춘 준대형 SUV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같은 차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포드 익스플로러는 2015년에 출시되고 연간 25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토요타 하이랜더는 2014년 판매량이 14만 6천 대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판매량이 21만 5천 대로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혼다 파일럿도 이 두 차들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연간 12만 대에서 13만 대 정도는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였죠. 그래서 당시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이 세 가지 모델의 판매량만 더해도 북미에서만 매년 56만 대에서 58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브랜드의 모든 신차를 다 합쳐서 1년 판매량이 163만 대가 조금 넘는데 요거의 3분의 1 규모가 북미에서 단 3개 차종의 판매량이었다는 거예요. 야, 스케일이 미국은 미국이죠. 그래서 당시 기아는 입맛을 싹 다시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3열까지 갖춘 준대형 SUV 한 대 있으면 미국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당시 기아는 3열까지 갖춘 SUV로 모하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모하비로는 경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하비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튼튼한 이 강철 프레임 위에다가 차체를 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나 험로 주행을 할 때라든지 무거운 트레일러 같은 걸 견인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패밀리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면의 충격이나 진동이 프레임을 거쳐서 차체로 전달되니까 승차감이 좀 덜컹거리고 투박한 느낌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또 실내 바닥, 이 플로어가 높아진다는 단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서 코너를 돌 때 차체가 좀 많이 휘청거린다는 단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마침내 3열 준대형 SUV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로 최적화된 모노코크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아 텔루라이드 프로젝트였죠. 기아 텔루라이드 시작은 201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의 콘셉트카 공개였습니다. 당시 KCD12라는 이름으로 콘셉트카가 발표됐는데 이름부터가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12번째 콘셉트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차는 미국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였고요. 당시 콘셉트카 디자인을 보면 와,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봐도 괜찮죠? 아직도 질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역시 이때 디자인 기아 대단합니다. KCD12 콘셉트카는 기아 SUV 디자인 중에서 처음으로 크고 각지고 럭셔리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당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는 곧바로 이 차의 정식 출시를 준비하게 되죠. 디자인, 컨셉트카와 마찬가지로 기아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에서 주도했고요. 기획도 기아 미국 법인이 주도했습니다. 생산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죠. 미국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완벽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2019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드디어 기아 텔루라이드 1세대 모델이 미국에 출시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단단한 인상을 주면서도 고급스럽고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3.8L V6 엔진 딱 들어가고 길이 5m에 3열까지 갖춘 넉넉한 차로 딱 등장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와, 기아가 이런 고급스러운 차도 만들 수 있네 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텔루라이드의 이미지를 프리미엄 차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2019년 슈퍼볼 광고였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기아는 슈퍼볼 광고에서 소울 광고 같은 유머러스한 광고를 하기로 유명했죠. 햄스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랩도 하고 파리락 앤 썸 셔플 댄스도 추고 이런 느낌, 다들 기억나시죠? 이런 게 원래 기아의 대표적인 광고였는데 텔루라이드의 2019년 슈퍼볼 광고는 Give It Everything 이라는 제목의 아주 진중한 광고였습니다. 텔루라이드를 만드는 미국 조지아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한 소년이 나와서 우리는 유명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조지아 마을이다. 우리는 여기서 텔루라이드를 만든다. 이 차가 이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Give It Everything, 모든 것을 바친다 라고 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본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만든 특별한 차가 바로 텔루라이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기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슈퍼볼 광고에 유명 모델을 쓰지 않은 비용만큼을 The Great Unknowns Scholarship,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이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기아가 달라졌다라는 결정적인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미국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프리미엄 SUV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미국 전역에 텔루라이드 신화, 텔루라이드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판매가 성공적이었어요. 출시 직후부터 미국 전역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차가 됐고 인기가 너무 높아서 많은 딜러십에서 전장 소비자 가격에 수천 달러의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아는 그냥 가성비 브랜드였죠. 죗값을 간신히 받는 브랜드였는데 텔루라이드는 죗값을 넘어서 웃돈을 받고 팔린 기아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팔렸나? 출시 첫 해 2019년 58,000대 판매를 시작으로 재작년, 작년 2년 연속으로 11만 대 이상 판매로 3열 SUV 세그먼트 톱 3 진입. 지난 6년간 무려 55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 2020년 모터트렌드 올해 SUV 수상 기아 최초였고요. 2020년 북미 올해 SUV 수상 이것도 기아 최초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세계 올해의 차도 수상했죠. 이건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판매량만 좋은 차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상을 휩쓰는 명차로 거듭나면서 기아 텔루라이드는 1세대 모델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은 1세대의 성공을 이어가야만 하는 아주 어깨의 짐이 무거운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지 2세대 신형 텔루라이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기아 텔루라이드 크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5065mm, 너비는 1990mm, 높이는 1765mm, 휠베이스는 2986mm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너비는 똑같지만 길이는 65mm 더 길어졌고요. 높이는 15mm 높아지고 휠베이스는 86mm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해보면 길이는 똑같고요. 너비는 텔루라이드가 10mm 더 넓고 높이는 팰리세이드가 40mm 더 높습니다. 휠베이스는 텔루라이드가 16mm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는 텔루라이드가 팰리세이드보다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여유로운 2열, 3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면요. 지금 기본 모델, 오프로드 특화 X 프로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1세대 모델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수직성이나 입체감을 더 극단적으로 강조해 놓은 느낌입니다. 기존 모델은 큼지막하지만 세련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은 더 강인한 느낌이 강조돼 있네요. 전면에는 일단 트윈 LED 버티컬 스트립 램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기아의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두 줄로 수직으로 배치해놨다는 거고요. 이게 그릴 양쪽 끝에서 수직으로 위쪽에 있는 보닛을 딱 지지해주고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차가 훨씬 더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과감하고 멋진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DRL이 호박색이어도 법기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호박색 DRL을 적용하면서 한층 더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DRL이 일단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 동안에 실제로 전방을 비추는 메인 헤드램프는 이 그릴과 DRL 사이에 수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DRL의 그래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한층 더 깔끔하고 하이테크적인 인상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미국 법규상 주황색 측면 반사판이 필수인데 이 반사판을 다른 일반적인 차들처럼 헤드램프 유닛에 통합하지 않고 범퍼 측면 하단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DRL 헤드램프가 진짜 디자인적으로 뭔가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 없게끔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끔 아주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드네요. 자, 보닛 같은 경우는요 되게 근육질의 느낌이 들죠. 보닛 양쪽 가장자리에 파워돔 같은 라인이 두 개가 돌출돼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안쪽에 V8 엔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나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있는 거였는데 텔루라이드는 그런 엔진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디테일을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릴은 일반 모델과 엑스프로 모델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모델은 유광 하이글로스 패널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 그러면서도 수직형 램프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엑스프로 모델은 큼직한 블록 패턴이 적용돼 있습니다. 여기에 크롬도금을 입히면 예전 팰리세이드 느낌이 살짝 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텔루라이드 엑스프로는 이 블록 패턴을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하면서 오프로드에서 흙탕이나 전면에 손상 같은 것들을 좀 입었을 때도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전 기본형이 텔루라이드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엑스프로 트림은 디자인적으로 뭐가 좀 너무 많은 느낌, 그리고 램프 디자인이랑 그릴이 약간은 동떨어진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일단 공개된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말이죠. 범퍼 부분도 일반 모델, 엑스프로 모델이 전혀 다른데요. 일반 모델은 도장 컬러로 별다른 과장된 디자인 디테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놨지만 엑스프로 모델은 이 부분에 과감하게 실제 오렌지색 견인고리를 두 개 노출시켜놨습니다. 그냥 장식이 아니라 실제 기능을 하는 견인고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하단부 전체가 두꺼운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오프로더의 느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팬더가 다릅니다. 1세대 텔루라이드는 둥근 형태의 부드러운 휠아치를 갖고 있었는데 신형은 앞쪽 팬더랑 뒤쪽 커터 패널이 휠아치랑 만나는 부분에 조각처럼 딱 깎아낸 듯한 공격적인 삼각형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넓은 측면 철판에 강렬한 캐릭터성이랑 볼륨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은 매끈하게, 각은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이런 게 요즘 기아가 얘기하는 상반된 것들의 조화, 오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합니다. 요즘 기아 EV9이나 EV5 같은 차를 봐도 이런 각진 느낌으로 볼륨감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휠아치 클래딩 12시 방향에는 이 작은 사각형의 디자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 군용차
아니면 지프 랭글러 같은 진짜 오프로드용 자동차에 있는 부품이죠. 차체와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 이 텔루라이드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이 부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히든 타입 플러시 도어 핸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다가 언락을 하면 팝업되는 방식인데요. 미국에서는 요즘 이런 핸들이 테슬라 때문에 굉장히 화제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좋으면 뭐하냐? 사고가 났을 때는 더 위험하지 않느냐? 라면서 요즘 이런 히든 타입 도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텔루라이드의 방식, 현대기아의 방식은 이 도어 캐치가 나오는 것만 전동일 뿐이지 실제로는 기계식 레치로 문을 여는 방식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도어 핸들이 팝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테슬라의 전자식 레치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휠은 최대 21인치, 엑스프로는 18인치의 올터레인 타이어가 조합됐는데 이것도 역시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느낌이 들어서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있네요. 자,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아닙니까? 아니 하필 이번에 텔루라이드 공개한 컬러도 이런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레인지로버의 선셋 골드 컬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이 후면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야, 진짜 묘하게 닮았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미국 모터 트렌드나 카인드라이버 같은 매체들도 레인지로버를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일램프가 전면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레인지로버에선 이거를 히든 언틸 릿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라이트가 별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차체 표면에 통합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특히 검정색 차일수록 이게 램프가 켜져 있지 않을 때는 램프가 없나?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디자인을 지금 기아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해 놓고 있네요. 비슷한 건 비슷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아주 고급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일게이트가 원피스 구조거든요. 이 부분이 통째로 열리는 구조인데 테일게이트 사이에 디자인적으로 괜히 파팅 라인을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인지로버에 적용된 위아래가 열리는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야, 이건 좀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레인지로버 디자이너들이 발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리플렉터는 이렇게 후면 하단에 낮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별물로 덧붙여 놓은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튀지 않게끔 잘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도 이전 세대는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루프 패널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후면의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형 텔루라이드 외관 디자인 보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텔루라이드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서 이게 풀체인지 하면서 괜히 디자인이 나빠지진 않을까 괜한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요. 기존 세대의 박시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미국 도로에서 더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확실히 신차의 느낌이 드는 게 좋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신형 텔루라이드 실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3인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공조장치 조작용 5인치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이 안에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텔루라이드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는 마지막 신차가 됩니다. 내년에 나오는 신형 아반떼부터는 이제 모든 현대기아 차들이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게 돼요. 그러면 텔루라이드는 너무 금방 구형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전체적으로 1열 대시보드 디자인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좌우를 길게 가로지르는 수평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시각적으로 실내 폭을 강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에어벤트도 여기 깔끔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도 남겨놨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죠. 기어 셀렉터는 요즘 기아의 최신 차들처럼 핸들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기어 레버가 사라진 센터 콘솔은 스마트폰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운전자나 조수석 승객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랩 핸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감성 한 스푼 들어가 있고요. 또 엑스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소재도 포지드 카본 소재를 적용해 놨습니다. 이게 기아는 실제 카본 조각을 압축 성형한 진짜 포지드 카본이라고 해요. 펠리세이드보다 멋진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 실내 소재에 있어서 아낌없이 투자한 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컬러가 딥 네이비, 투스칸 엄버, 블랙베리 이런 컬러들이 다양하게 제공돼서 1세대보다 훨씬 과감하고 고급스러운 투톤 컬러 옵션을 제공하고요. 천장 헤드라이너도 인조 스위드가 적용돼 있고 리얼 메탈이나 인조 우드 트림 이런 것들도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적용되면서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래도 실내는 엑스프로 트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포지드 카본이 적용된 대시보드, 센터 콘솔이 야, 이게 진짜 고급스럽고 멋지네요. 역시 카본, 남자들의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휠베이스가 86mm나 길어진 만큼 2열과 3열의 거주성도 대폭 향상됐다고 하는데 펠리세이드처럼 1열에 3명이 앉는 333 구조 시트 9인승 모델은 없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최대 8인승 233 시트 아니면 224 맞는 7인승 모델이 제공된다고 해요.
있는데요. 야, 정말 팰리세이드 9인승은 실제로 사람이 9명이 타기 위한 9인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2열 승객을 위한 다기능 콘솔 테이블도 제공되고 3열에 들어갈 때 원터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2열 시트 상단 버튼도 제공됩니다. 3열에도 실제로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공간으로 휠하우스 위쪽에 컵홀더 2개, USB-C 포트도 제공된다고 해요. 동급 최초로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만족할 만한 디자인, 기능,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 텔루라이드 오늘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워트레인도 아직 정식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에 열리는 이번 LA 모터쇼에서 공식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갈지 살짝 유추해볼 수 있겠죠? 형제차 팰리세이드를 보면 됩니다. 팰리세이드 국내에는 2.5L 터보 가솔린 그리고 2.5L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3.5L V6 가솔린 그리고 2.5L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더 특화되어 있는데 기아 텔루라이드 도 같은 엔진 옵션을 제공할 걸로 예상됩니다. 3.5L 자연느끼 V6 가솔린 엔진, 최고 출력 287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기존 3.8L V6 엔진 대비해서는 4마력 감소한 신형 람다3 엔진입니다. 자, 그리고 2.5L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329마력을 발휘합니다. 미국도 유류비가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장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LA 모터쇼에서 텔루라이드를 정식 공개하고 내년 1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출시 계획은 솔직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노조와의 협의 때문에 해외 생산 기아차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안 되지만 뭐 이걸 어찌어찌 해결해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 물류비나 이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 모델인 팰리세이드랑 사실상 같은 차인데 가격만 괜히 더 비싼 차가 되겠죠. 결국 이번 2세대 텔루라이드 역시 철저하게 북미 시장을 위해 태어난 북미 전략형 모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국내 출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세대가 가성비 기아의 이미지를 프리미엄 기아로 바꿔놓았듯이 이번 2세대 모델은 기아가 만든 레인지로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